요즘은 방역 문자 보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구에서 1명, 2명씩 나오던 확진자가 이제는 10명, 20명씩 나오고 전국의 누적 확진자는 어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나마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드디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왔다고 반겼습니다만 알레르기 반응과 임상 과정의 문제점, 여기에 국내 수급 불안까지 다양한 불안 요소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백신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과 현재 정확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방금 전에 속보로 미국 FDA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권고했다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거는 일단 FDA의 최종 결정이 또 남았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국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682명이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700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급격한 증가는 없지만 600명대에서 700명 사이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것이 아직도 정점이 아니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죠. 예. 지난달 24일 날 2단계로 했고 2.5단계로 이번 달 8일 날 격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단계 격상의 효과가 그다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지금 국민들의 이동량이 줄었어도 환자 수는 줄지 않는 상황. 네. 또 지금 상황은 또 피로감에 의해서 이동량 자체도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여러 것들이 합치고 또 겨울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내에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네. 또 난방으로 인해서 환기도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다 겹쳐지면서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것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통제는 가능한 상황인데 사실 이 600명, 700명대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의료체제, 방역체제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의료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비례해서 중환자 수, 사망자 수 다 늘어나게 될 텐데 중환자 수가 늘어나면 병상 의료진 문제가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병상 현황이 그렇게 안 좋죠. 그렇죠. 지금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에 3개, 경기에 2개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환자 숫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은 20명, 30명도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600명, 700명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2% 정도가 중환자로 간다고 봤을 때 1, 2주 후에는 중환자가 결국은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다행히 지금 젊은 층이 많이 걸려서 덜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고령자한테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되고 거기서부터 중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추세로 간다면은 이번 주면은 거의 다 차는 이런 한계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일반적인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일반 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늘릴 수가 있지만 중환자 병실은 바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장비가 필요하니까요. 예, 장비, 인력, 공간 다 필요한 상황인데 예. 그 인력이라는 것도 훈련된 인력이 필요해서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라고 전문의 선생님이라고 전부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공공 영역에 있어서의 중환자실은 꽉 찼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들에 있는 중환자실을 얼마나 좀 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중환자실은 일반 상급병원의 중환자실은 항상 100%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일반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중하신 분들인데 일반 병실로 내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협의가 상당히 곤란하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황이 정말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종류의 코로나류의 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더 기승을 부리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생존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2.5단계를 차라리 10월쯤에 했으면 안 됐느냐. 이런 식의 결과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부가 너무 수능이라든지 자영업자의 영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10월까지는 좀 10월 12일 날 사실 1단계로 이거야말로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은 10월 12일 날 한 100명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때 1단계로 완화한 상황.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5단계로 나눠서 이 방역을 실시하는데 지속적인
방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생활 방역 지침이 들어간 것인데 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패착이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는 좀 사람들하고 만나도 되나 보다 하면서 겨울로 들어가면서 좀 해이해진 부분들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이제 1.5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올리고 하는 그 시점들이 조금씩 엇박자가 났어요. 네. 예, 좀 한 며칠 사이인데도 빨리 했으면 좀 더 효과가 높았을 텐데 그것이 좀 늦어짐으로 해갖고서 계속 엇박자가 나고 지금 일단 500명, 600명 나오는 수준에서는 이게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지금 감염자 생산 지수가 1.23, 뭐 1.3 이 정도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5, 600명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 숫자라면 늘어난다면은 그렇죠. 이 최고 정점이 뭐 1000명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1000명이 도달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달한 이후에도 얼마나 빨리 통제가 될 수 있고 얼마나 네. 적게 유지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올겨울에는 그렇게 유지가 잘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수준에서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자들을 찾아내서 격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돼야만 방역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못 쫓아가면은 그다음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조금 바꿨다고 해요, 정부에서. 이제 선제적인 무료 검사 확대라고 해서 뭐 검사 방법도 여러 가지를 하고 그중에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무료 검사 대상자 범위를 좀 확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무증상 감염자는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아무 증상도 없고 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피곤함 정도만 가지고서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하지만 내가 접촉을 했다고 느낀다든가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또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선별진료소 가서 쉽게 접근이 되고 진단을 받고 무료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죠. 선별진단소 가기도 어렵고 가서 만약에 진단을 받았을 때 음성이 되면 내가 12만 원 된 그 경비를 내야만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감염자들이 찾아지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150개, 서울 수도권에서 150개 정도의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은 무료로 다 해주겠다 하는 것이고 접촉이건 증상이건 상관없이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찾을 수는 있겠죠 거기서.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진단 방법을 PCR 방법은 정확한 방법입니다. 네. 신속 진단 방법이라는 것은 빨리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정확도는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검사 방법은 같은데 이후에 아닙니다. 신속 진단인 경우는 방법도 다릅니다. 채취하는 방법도 다릅니까? 채취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자기 코 안에서 할 수가 있고요. 아, 네. 예. 또 타액 검사법은 검체 채취하는 것을 침으로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멸균된 용기 안에 침을 뱉어 갖고서 의사 선생님 채취를 안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게 해준다는데 사실은 이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방법들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뭘 하겠다고 선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서 네. 결국은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테스트를 받는 게 어떤 진단을 받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에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90% 이상 정확도를 가질 수는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정확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따져서 보건소에서 결정해주고 이 진단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네. 이런 간단한 방법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양성이 나왔다고 그것이 전부 양성은 아니고요. 예. 우리 임신 진단 키트 2줄이 나와도 꼭 병원에 가도 확진 검사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잘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 키트에 따라서는 양이 적을 때에는 즉 아주 임신 초기에는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양성이 나오면은 확진 검사를 받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방법만 갖고 다 해결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의 그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지역 사회에 숨어 있는 조용한 전파를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백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미국 FDA가 승인 권고를 이제 내려서 FDA 측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게 됐고요. 뭐 영국은 이미 전 세계 처음으로 대규모 접종을 시작을 했고 캐나다는 다음 주에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는 했는데 뭐 나머지 공급 그 제약사들과는 추가 계약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만 최종 계약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공급 물량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올지 우려가 좀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우려는 없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경우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내년만 해도 30억, 40억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승인이 문제죠.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좀 늦추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그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있을 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정해진 용량을 두 번 다 맞추면 62%밖에 효과가 없는데 두 번 접종하는데 첫 번째 접종을 2분의 1 용량을 주고 두 번째 100% 용량을 주게 되면은 90%의 효과를 가지게 됐어요. 네, 심지어 그게 연구원 실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실수로 나왔죠. 됐지만 이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예. 2,700명 정도가 그 대상이었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숫자가 너무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추가 임상을 해서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2,700명 안에는 55세 이상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는 임상 3상에서 55세 이상이 다 들어가 있었지만 이건 실수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고령자는 어떻게 되느냐. 또 이 접종이 지금 90%가 되는 게 맞느냐는 것을 추가 임상을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예. 일단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서 내년 한 1월 정도에 승인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더 늦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도 늦어지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CMO 계약이 되어 있어서 위탁 생산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수급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승인이 아직 안 된 그 백신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죠. 만약에 그렇겠죠. 이것이 승인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면 그 위원들도 여러 가지 책임감이 생길 것이고 예. 식약처장님도 좀 책임감이 생길 테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형식상으로 보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 임상 3상을 거의 다 마친 것들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우리 식약처에 신청을 한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긴급 승인을 할 수 있고 세계 최초로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세계 최초로 하고 또 많이 사용을 해서 효과 부작용이 다 안정적이라면은 그것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꼭 뭐 지금으로 봐서 늦어진다고 그럴 수는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논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모더나나 네. 파이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싸고 보관도 어렵고 지금 부작용도 문제가 있고 즉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써보지 않은 백신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 개가 한꺼번에 승인을 다 받게 된다 그러면은 모더나하고 파이저 백신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네. 가지는 다 미국 회사고요. 그래서 미국의 FDA에서 좀 주저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모더나 백신이 이제까지 없었던 유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mRNA 백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유형의 백신인 건지 또 그 최근 영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뭐 알레르기 반응이라든가 하는 이상 반응들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백신이어서 그런 문제가 촉발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백신도 그 정도 물량의 문제는 발생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 소위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이 급성으로 과격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사망할 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지난번에 독감 백신 할 때도 일단 그 의료기관에 한 15분 정도, 30분 정도 머물면서 그 상황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네. 어떤 백신이라든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mRNA 백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백신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백신이라는 것은 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집어넣든지 아니면 단백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든지 하는 형식을 지금까지는 해왔었는데 네. 이 mRNA라는 건 그 단백질을 만드는 그 유전자의 DNA 다음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단백질을 만들면은 이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항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 mRNA만 그냥 집어넣어주면 이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겉에를 지방으로 싸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지질이라고 그래갖고 뭐 리포솜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싸줘 갖고서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한 번도 임상에 사람한테 사용된 적은 없는 물질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임상 3상에서 지금까지 단기적인 부작용들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뭐 시간적으로 봐서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해갖고 지금 12월이니까 아무리 길어도 1월부터 만들었다고 그래도 1년밖에 안 되는데 네. 1년 이상의 뭐 장기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백신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실치는 않다는 것이고 그 효과 자체도 95% 뭐 94.5%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건 아주 잘 조절된 그 임상 3상에서의 얘기고 네.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접종을 할 때에는 어떤 다른 바이러스들이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무증상일 경우에 맞으면은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효과 면에 있어서도 사실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수 있는지 그것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이 코로나 백신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식약처 입장에서도 이런 백신을 빨리 맞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세계적인 추세를 기다렸다가 맞추는 게 좋을지 모두가 결과론으로 평가될 부분이어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